이전 이야기 에피소드 30-1 영상을 보고 오시면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벽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이제는 이제 4년차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1년차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말씀드렸죠, 남 탓하시는 분들은 2단계까지 올 수가 없어요. 남 탓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이 단계로 넘어오십니다. 4년차 트레이딩 1년차에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크게 세 부류 정도로 나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해서 주식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 개척파형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미모사님처럼 모범생파입니다. 고수분들이 알려주신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잘 지키는 그런 유형이 있고, 세 번째는 주식 공부를 핑계 삼아서 1년, 2년, 3년, 4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이런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 1년차에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 게 주변에서 말이 많아져요. 주변에서 이미 손실이 다 난 상태잖아요. 1, 2, 3년 차에는 다 좋은 시절이었지만 손실을 보게 됐고, 손실을 받는 것들을 부모님이나 형제, 친구들 주위에서 주식으로 얼마 손실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주식 그만해라, 주식하면 망한다더라, 예전에 친척이 아는 분이 주식해서 파산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때 이제 또 조심해야 될 게,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의 조언을 최대한 가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서 나간 분들의 조언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귀 기울여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어요. 그런 분들의 조언을 흘려보내거나 어차피 할 거라면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발을 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발목 정도가 늪에 빠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게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은 것인가, 왜냐면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되는 딱 이 시기입니다. 내가 부푼 꿈을 가지고 퇴사를 했다거나 손실을 조금 본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해야겠다, 접어드는 딱 진짜 발을 들이는 단계, 이때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아심에 재차 말씀드리는 거고, 첫 번째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예전에 개미특공대 22년 제이슨 기봉님 촬영했었을 때 손절남님이 칠판에 원 그려가면서 땅굴파 내려가는, 이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어. 진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진짜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 방향대로 가가지고 와야 돼. 결국에는 오면 다행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 이렇게 가잖아.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밑으로 계속 밑으로 계속 이제 못 올라올 수도 있다. 아니 진짜다. 진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방향을 여기가 가야 될 목적지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만 틀어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집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오면 다행인데, 도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지고 다 나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없던 시절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가지고, 지금은 잘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나주다 카페에도 보면 많이 계시잖아요. 강사님들, 리버스패스님, 트레이더 김씨님, 예전에는 고수분들이 다 숨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본보기 삼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시절이라서 저는 그때 많이 돌아갔어요. 수익을 내는 분들을 만날 수가 없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도 그분들의 생각이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지금처럼 커뮤니티에 보면 매매일지 올리신 분들이 그때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BS 차트가 없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매매일지를 어떻게 썼냐면, 지금은 BS 차트 캡처해서 올리잖아요. 예전에는 차트 툴바에 동그라미 네모 표시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샀다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서 팔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매일지를 작성했었는데, 몇 주를 사는지도 모르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순수했던 시절에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았다라고 누가 올리면 그거를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매매일지와 관점들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은 악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많이 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감사합니다 댓글 쓰면서 그분들이 과거에 썼던 글들, 생각들 수능 공부하듯이 다 프린트해서 보고, 또 어떤 다른 분이 자기 잘하는 척하면 일지를 다 캡처하고 프린트해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프린터를 수천 장을 해가지고 박스에 나눠 꺼내서 보고,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가짜. 잘하는 사람들의 관점을 배워 올바른 길을 가게 돼도 체득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당연히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죽어라 계속 공부했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 삐뚤어진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떤 후유증이 생기냐면 충돌이 생깁니다. 고수인 척 하는 사람들의 매매법을 10가지를 익혔다고 가정할게요. 일단 공통점이 없고, 각각의 매매법이 수익을 낼 수 없는 매매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첫째로는 매매법 자체가
잘못됐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은 매매법을 알고 있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어떤 거냐면 1번 매매법으로 매매하려고 하니까 3, 4, 5번의 매매법이랑 충돌이 일어나요. 1번 매매법에서는 사야 되는데 3, 4, 5번 매매법에서는 팔아라고 하고 2번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6번, 7번 매매법 기준이랑 충돌이 일어나고 완전 짬뽕이 돼가지고 1번 매매법도 할 수 없고 2번 매매법도 할 수 없고 어떤 매매도 할 수 없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면서 돈은 당연히 계속 없어지겠죠. 매매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세월이 지나고 동시에 좋지 못한 습관이 생깁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잘못된 많은 매매법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완전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잊으려고 하면 자꾸 생각이 나요. 어떠한 다짐을 하더라도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악습관과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매매법들을 지우려고 할수록 계속 또렷하게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그때 3년 정도 매매를 쉬었습니다. 예전에 매매가 과연 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내가 더 이상 지금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딱 멈췄어요. HTS, MTS 접속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벽에 부딪혔던 순간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매매법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열을 내냐면 그때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때 잃었던 돈, 정상적인 매매로 해서 잃었는 돈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고수인 척하는 엉뚱한 사람들 보고 너무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날려버린 저의 시간과 악습관을 없애버리는데 또 몇 년을 쉬었죠.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방향을 잘 못 잡는 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검증된 분들의 글과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나주다 카페 같은 커뮤니티에 다른 분들이 작성하신 글을 당연히 볼 수 있잖아요. 저도 보는데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글들을 가볍게 보시고 수익이면 축하드린다, 손실이면 다음날 성투하셔서 복구하세요, 파이팅하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야지 BS 차트만 찍혀있는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관점들을 보고 공부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생각하면 닭살이 돋아요. 한탄스럽고 고수인 척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있었고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잘한다 하고 버는 척을 하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몇 시간씩 얘기 듣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놈들도 다 가짜였다. 그분들이 고수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다 주입시키고 계속 그걸 이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악습관이 또 생기고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관점을 보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선택은 본인 자유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들의 관점을 보셔도 되고 다 괜찮은데 그럼 이제 나중에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검증된 분들의 관점과 글과 영상을 보셔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트레이딩 1년차 3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개척형 노력파. 이런 분들은 주식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업이나 영업을 하셔가지고 자수성가 하셨던 분들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주식으로 가장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가장 큰 손실을 보셨어요.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없는 길을 만들어 갖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한 개 한 개 개척해 나가고 안 되는 것들 되게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주식도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수가 안 좋으면 비중을 줄여야 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비중을 많이 사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개척형 노력파는 본인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된다 뛰어들면서 큰 손실을 보는 분들, 승부욕이 좀 있어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특정한 상황에서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물타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또 물타기를 하고 아주 크게 잘못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류라고 하신다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남들이 안 된다는 걸 잠을 줄이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신 분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란 게 쉴 땐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비중을 좀 줄이고 쉬고 매매를 안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노력형 개척파 비슷한 부류라서 매매를 쉬면 죄를 진다고 생각했었어요. 주식장을 보고 있는데 매매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을 많이 느꼈었던, 앞전에 다른 일을 했었을 때처럼 남들보다 잠을 적게 자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주식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회전율을 높여서 남들보다 더 많은 다양한 매매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니까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매매법이 짬뽕 되어가지고 제가 몇 년 쉬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번을 매매해서 100번을 다 잃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100번을 매매해서 90번을 잃고 10번을 벌어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계속 다른 이유를 붙이면서 내가 아까 거기서 좀 더 일찍 샀었으면 됐을 텐데, 어떻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이유를 붙이면서 내 매매법이 잘못된 건지 잘 된 건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나와 같은 매매로 돈을 많이 벌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시면 판단하시기에 쉬울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매매가 정해
정해져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고수분들이 기준은 결국에는 그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종가 베팅을 하시던 상따를 하던 시가 베팅을 하던 눌림을 하던 돌파를 하던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바운드리 내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놀게 되는데 진짜 무서운 게 사자들의 얘기는 공통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놀아야 되는 울타리가 있다면 고수들은 이 울타리 범주 내에서 다 이렇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디버스패스님이 있고 김씨님이 있고 배짱이님 있고 묘사님 있고 여러 가지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안에서 놀다 보면 나중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말씀드렸던 사자들은 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고 저기 있고 이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완전 엉뚱한 곳에서 여러 가지 각기의 다른 매매법을 하다 보면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심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수분들이 글을 쓰고 관점을 쓰고 어떤 걸 알려주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특별한 비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오히려 사자들이 특히 좋은 얘기들을 해주면 그런 걸 더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실제로 손절남 형이 나주다 카페에서 몸매를 맞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사자 분이 계셨는데 손절남 형이 이건 너무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 같다. 그분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글 하나 쓰면 댓글이 막 3,400개씩 달리고 근데 손절남 형이 그 당시에 활동하지 않을 때 그분 글에다가 댓글을 썼었단 말이에요. BS 차트 말고 금액이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많은 분들이 손절남 형한테 엄청 공격을 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지금 있잖아요. 나주다 카페 네이버에서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를 검색해주세요.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과거 글을 보시는 게 전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고수를 못 찾겠다 싶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엉뚱한 거 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미모사님처럼 고수분들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하라는 것만 해가지고 엄청 잘된 케이스잖아요. 아무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검증된 사람들의 얘기를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나한테 잘 맞는 매매가 나의 성격이랑 매매하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가지고 돌파가 잘 될지 눌림이 잘 될지 상따가 잘 될지 종가 베팅이 잘 될지 스윙이 잘 될지 시가 베팅이 잘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다 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걸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해보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검증된 분들의 글과 영상과 관점을 보고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그러면 돌파 눌림 상따 종가 베팅 다 이 안에서 결국 돌고 돌고 돌다 보면 영양분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 같아요. 올바른 방향 관점을 공부하다 보면 또 말씀드리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자 얘기를 한 개 두 개 주입시키다 보면 나중에 돈 다 잃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계속 가서 평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점. 만약에 사자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완전 늪에 빠진 겁니다. 상반신 정도가 늪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현명하게 탈출하시는 분들은 늪에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천천히 평지로 나와가지고 몸을 씻고 시간을 가진 후에 고수분들의 관점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거지 일단 늪에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또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그런 걸 또 많이 하려고 해요. 이 매매법 고수분들의 장점만 뽑아서 나의 필살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물론 성향에 맞게 잘 조합하면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수가 시키는 대로 일단 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난 다음에 조금씩 바꿔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고수분들의 매매의 장점만 살려가지고 조합해서 필살기를 만들겠다는 거는 반대하는 그런 쪽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유형은 전업을 빌미 삼아서 2년이든 3년이든 HTS 대충 보고 세워라 내워라 장 끝나면 자고 TV 보고 시간만 때우는 스타일 그런 부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계속 깨닫게 돼요. 상승장 때 퇴사를 꿈꾸지 않았던 분들이 이때쯤에 이제 퇴사를 꿈꾸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몇 가지 공부하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장이 좋으니까 벌리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아가지고 퇴사를 꿈꿔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장을 잘 관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좀 시장만 좀 더 볼 수 있으면 분명히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 착각을 하면서 직장을 때려칠까 말까를 고민하고 최악의 악수는 직장을 때려치고 갑자기 전업을 시작한다는 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업을 하면 좀 힘듭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못 내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을 한다? 말이 힘들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좋지만 직장 다니면서 고정 급여가 있는 상태에서도 매매를 잘 하지 못했다면 전업을 잘 해보겠다.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준비가 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고 싶은
착오가 생기면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전에 매매하고 밤에 일하는 업종으로 바꾸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만약에 나이가 이제 20대고 부양할 가족이 없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장은 항상 열려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퇴사를 갈망할 때는 당장 시작해야 된다. 지금이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가지 유형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 나의 노력으로 시장을 바꾸겠다,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기가 참 힘든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고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빨리 깨우치고 본인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만두는 거.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어차피 시장이 자동으로 돈을 없애줍니다. 시장과 계속 맞서다 보면 비중 조절해주고 1000만 원 있었다면 금방 1000만 원을 뺏어가기 때문에 돈을 다 잃게 되면 생각들이 수그러들거든요. 돈을 잃고 싶지 않으면 잘 캐치하셔가지고 인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고, 자 이제 주식 5년차 트레이딩 2년차에 접어들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아다리가 잘 맞으면서 에피소드 30-3에서 계속됩니다. 이제 나만의 매매가 정립이 됐고 차근차근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관리를 해가는데, 만약에 이틀 3일 4일 동안 매매가 잘 안 된다,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옛날 매매가 튀어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뭐 내동 매매라고 할 수도 있고, 매매가 잘 될 때는 옛날 나쁜 습관이 나오지 않는데 며칠 동안 매매가 잘 안 된다든지 손실금이 좀 큰 날에는 어떻게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매매가 아닌 옛날에 내가 했던 매매, 잘 되진 않았지만 몇 번이라도 이제 수익 내봤던 매매, 특히 이제 뉴스 매매로 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뉴스 뜨면 일단 미수풀 해서 바로 이제 찍는, 매매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옛날의 매매들, 게다가 이제 미수풀 눌러서 하는 풀베팅,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